건강에 꼭 필요한 이슈 살펴드립니다. 메디인과 함께 하시죠.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살펴볼까요? 점차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기온이 오를수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흔히 콩팥병이라고도 하는 신장 질환입니다. 여름철에는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전신 합병증이 악화될 요인이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런 신장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여름철에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날씨와 건강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죠. 추운 날씨에 갑작스럽게 혈압이 올라가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그런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자들이 바짝 긴장하는 것처럼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이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땀을 많이 흘리고 그리고 고온다습한 여름에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콩팥병이라고도 불리는 신장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 신장이란 곳이 어떤 기능을 하는 장기인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신장의 기능은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능을 하죠.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이 노폐물을 거르지 못하면 몸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서 다양한 이상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능 외에도 몸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항상성 유지 기능,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여러 호르몬 및 효소를 생산하고 또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은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네, 그러니까 혈액 속에 필요 없는 노폐물을 걸러내서 배출하는 기능뿐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기인데요. 대표적인 신장 질환으로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신장에 생길 수 있는 이제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하나가 만성 콩팥병입니다. 신부전증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 신장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고 이로 인해서 신체 여러 가지 기능에 장애가 오는 질환입니다. 신장이 이 강낭콩과 비슷한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콩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콩팥병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만성뿐만 아니라 급성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거죠. 신장 질환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후유증이 남으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발병 후 3개월을 기준으로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합니다. 급성의 경우 빠르면 수일 내에도 완치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만성으로 넘어가면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환자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전 세계적으로 이 만성 콩팥병, 그러니까 신부전증이라는 질환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병률이 상당하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 어떻게 되는지도 좀 살펴볼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만성 콩팥병의 유병률은 약 13% 정도로 7명 중에 1명이 앓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환자가 증가한 이유는 아무래도 전체 인구의 고령화로 고혈압, 당뇨 등 이런 콩팥병의 원인이 되는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 콩팥병의 주요 유발 질환인 그런 당뇨나 고혈압의 유병률이 늘어나고 또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층에서 이 만성 콩팥병 환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신장 질환의 조기 발견을 중시하게 되면서 검진을 통해 이 병 환자들이 이제 그런 조기 진단율이 높아진 것도 환자 증가의 한 가지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콩팥병을 유발하는 원인 질환 자체가 좀 늘었고, 그리고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율이 높아진 것도 이렇게 신장 질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콩팥병의 원인 질환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정도로 보면 될까요? 일단 만성 콩팥병의 가장 흔한 원인은 크게 이제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네.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체 환자의 60에서 한 70% 정도가 이 두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뇨병은 혈당이 높아서
몸속의 여러 장기, 특히 콩팥과 심장, 그리고 혈관, 신경, 눈 손상을 초래합니다. 고혈압 환자에서도 그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때 만성 콩팥병에 걸릴 수 있는데요. 또 세 번째 흔한 원인은 사구체 신염이라고 합니다. 그 사구체는 콩팥에 있는 모세혈관 뭉치를 말하는데요. 이 사구체는 우리 몸에서 혈액이 여과돼 그 소변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장소로 콩팥의 그 거름 장치에 해당합니다. 이 사구체의 염증과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사구체 신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뇨, 고혈압 외에 사구체 신염도 있었습니다. 다른 그 원인 질환이 더 있습니까? 이외에도 유전성 신장 질환인 다낭성 신장 질환, 자가 면역 질환, 진통제 등의 약물 남용이 있고요. 그 외에도 결석이나 전립선 비대로 인한 만성적인 요로 폐색도 만성 콩팥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만성 콩팥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질환을 살펴봤는데 몇 가지 됐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그런 위험 요인, 중요한 위험 요인 꼽는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당뇨병은 이제 현재 만성 콩팥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투석 환자의 약 절반인 한 48% 정도가 당뇨병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이 당뇨는 만성 콩팥병의 가장 주요 원인입니다. 또 이 당뇨의 유병 기간이 길수록 만성 콩팥병의 위험도 및 그런 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 환자분의 경우 신장 합병증을 이제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인 소변 검사를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가 당뇨라고 합니다. 사실은 앞서서 그 전체 만성 콩팥병 환자의 60에서 70%가 당뇨뿐만 아니라 고혈압 환자까지도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 환자분들은 특히나 더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만성 콩팥병을 의심해 볼 수 있을지도 좀 살펴볼까요? 만성 콩팥병에 나타나는 증상은 다양한데요. 피로감을 잘 느끼고 기운이 없거나 식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다리에 쥐가 잘 나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생기는데 밤에 좀 특히 심할 수 있고요. 몸이 이제 좀 붓는 증상도 동반될 수 있고 주로 발과 발목이 먼저 붓고 다리까지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심해지면 이제 좀 전신이 붓기도 합니다. 신장과 관련이 돼서 소변 쪽으로 주로 증상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전신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군요. 이런 증상이 그러면 초기부터 나타날까요? 초반에는 증상이 좀 경해서 병이 상당 부분 진행될 때까지 따로 이제 건강 검진을 받지 않거나 다니는 병원이 없다면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더 진행해서 콩팥 기능이 한 8, 90% 이상 손상이 되면 그때 이제 수분 배설이 되지 않아서 몸이 붓고 숨이 차는 증상으로 병원을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검사하지 않으면 만성 콩팥병이 진행해서 콩팥을 대체해야 하는 단계인 이 말기 신부전 직전에 이제 도달할 때까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말기가 될 때까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더 무서워지는데요. 사실 이렇게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도 만성 콩팥병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다고요? 만성 콩팥병의 위험한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콩팥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장기라서 그 기능이 저하되면 일단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몸의 체액량 증가로 인한 폐부종, 악성 고혈압과 심한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걸러지지 못한 전해질과 산, 염기, 불균형으로 인한 섬액이나 부정맥, 심정지 등의 이제 발생 가능성이 또 있고요. 노폐물이 과다하게 축적되면 의식이 저하되거나 경련, 발작이 동반되는 그런 신경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급 상황에서는 콩팥 외에 다른 장기에도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 응급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이제 좀 치료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치료를 하려면 원인 질환에 대한 관리부터 필요하겠군요.
예, 그 손상된 콩팥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당뇨와 고혈압처럼 잘 관리하는 것도 이제 좀 중요합니다. 네. 우선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는 혈당과 혈압을 조절하면서 그런 합병증이 오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만약에 신장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증상에 맞는 치료를 좀 병행해야 합니다. 부종이 나타나면 이뇨제를, 혈압에 이상이 있으면 혈압약의 조절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제 빈혈이 생기면 조혈 호르몬을 추가해야 합니다. 근데 고혈압 같은 경우는 만성 콩팥병의 원인 질환이면서 합병증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혈압을 조절할 때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합니까? 고혈압의 경우에는 혈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제 콩팥 기능의 저하를 막는 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저염식과 적절한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일부 환자들은 혈압약을 한번 복용하면 중지하지 못할까 봐 또는 이 혈압약을 복용하면 몸에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혈압이 높은데도 복용하지 않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혈압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만성 콩팥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요. 고혈압을 조절 없이 내버려 둘 경우 그 콩팥의 기능을 급성으로 이제 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정기적으로 관련해서 검사를 받는 등 이렇게 콩팥 건강에 좀 신경을 써야 할 텐데 만성 콩팥병을 조기에 좀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콩팥병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이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만으로도 그 콩팥병의 유무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이 있는 환자는 병원에서 꼭 그 콩팥병에 대한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에서도 만성 콩팥병의 유무를 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물론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정밀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네, 정말 조기에 검사해서 이게 발견해내면 너무나 다행인데 혹시나 이제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신부전증이 점점점 진행을 하다 보면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기에는 결국에는 그러면 투석이라든지 신장 이식을 해야 하는 거죠? 이미 만성 콩팥병이 너무 심하게 진행될 경우라면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 혹은 이제 신장 이식을 받아야만 합니다. 병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환자들은 대개 이제 좀 낙심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환자 상태나 형편에 맞는 여러 치료 방법들이 있어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 신장 이식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당장 공여자가 없어서 신장 이식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 그 적절한 투석 치료를 시행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투석 방법에 대해 주치의와 잘 상의하면 됩니다. 또 과거에는 그 투석 비용이나 고가의 약제 부담을 이제 감당하기 어려워서 치료를 포기했었지만 이제는 국민건강보험 덕분으로 그 치료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환자 본인 부담금도 많이 낮아져서 부담은 훨씬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 상태뿐만이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은 방법부터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치료법, 사실 투석이 있는데 제대로 그 방법은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일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석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투석에는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이 있습니다. 그 혈액 투석은 병원에 방문해서 투석기로 혈액 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주 2, 3회 이제 병원을 찾아서 4시간가량 투석을 해야 합니다. 복막 투석은 환자의 체내 복막을 이용하는 투석법으로 복강에 삽입된 도관으로 복강 내에 투석액을 주입해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방법입니다. 하루 4번 투석액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투석 방법은 의학적 상태, 생활 양식,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환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투석 받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주에 2, 3회 병원을 가야 하고 가서도 4시간 동안 또 진행이 되는 거면 와,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집에서 또 자가치료
방법을 또 택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수고로움이라 그 수고로움도 수고로움이고 고생도 고생이고요. 그래서 치료 효과면까지 생각을 하면 투석보다도 신장 이식을 좀 더 선호하지 않으실까 생각도 되는데요. 신장 이식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릴까요? 이건 어떤 치료법입니까? 신장 이식은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투석 외에 유일한 치료법이며 그 말기 신부전 환자의 평균 여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서 기증받은 건강한 신장을 심어주는 그런 수술 과정입니다. 네, 국내에서 신장 이식 건수 얼마나 되는지 일단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장을 이식받지 못하고 아직 대기하고 있는 그 사람도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 수도 얼마나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그 2019년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통계에서 그 국내 신장 이식 건수는 2,293명이며 2020년 5월 말 기준 뇌사 신장 이식 대기자는 25,465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대기자가 많아서 그 이식 수술을 받으려면 혈액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 한 5년에서 7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재 국내에서 신장 이식 건수가 연간 2,000건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적은 건수는 아닌데 이게 뇌사 신장 이식을 하려면 평균 5년에서 7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까 그 기다림 또한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신장 이식은 이게 뇌사자 이식밖에 없나요? 신장 이식은 생체 이식과 뇌사자 이식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 약 50%,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생체 공여자로부터 기증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체 공여자는 그 뇌사자가 아닌 이제 살아있는 혈연 또는 비혈연 기증자를 말합니다. 혈연이거나 비혈연이거나 공여자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생체 이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군요. 국내에서 성공 사례 상당히 있습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최근 사례를 좀 살펴보면 그 서울시 보라매병원 신장 이식팀이 지난해 4월 부부간 생체 신장 이식 수술을 이제 좀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장 이식을 받은 남편 A 씨는 30여 년 전부터 그 당뇨병 등 합병증과 함께 대장암 수술까지 받은 이력이 있었고 크레아티닌 및 사구체 여과의 수치가 크게 악화돼 신속한 신장 이식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기 기증자를 찾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때 기증을 자처한 사람은 바로 남편의 아내 B 씨였는데요. 그 이식 전 그 실시한 다양한 검사 결과 수술 가능 판정을 받게 됐고 이후 지난 이제 4월 22일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또 그 지난 5월에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가 그 65세의 수혜자 전모 씨와 공여자 29세의 아들 사이에 그런 신장 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3,500번째 그 신장 이식 수술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신장 공여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부작용 이에 관한 조사도 있어서요. 이것도 꼭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도 좀 전해드릴까요? 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그 신장 이식을 진행한 공여자의 공여 전후의 건강 상태와 사회 경제적 변화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6월 발표했습니다. 우선 보이어는 그 7개 국립대병원에서 1979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장 이식을 위해 그 신장 적출소를 받은 그 생체 신장 공여자 2,051명과 일반인 2,051명을 매칭한 후에 후양적 코호트 자료를 토대로 대사 위험도를 비교했는데요. 그 결과 신장 이식을 진행한 그 공여자의 혈압, 비만, 콜레스테롤 등 유병률은 일반인과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2003년부터 2016년까지 7개 국립대 병원 그에서 이제 좀 시행된 신체 신장 공여자와 매칭된 일반인 각 1,701명에 대해서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 사회경제적 수준과 그 거주 지역을 보정했을 때 생체 신장 공여자와 대조군 사이의 그 사망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신장 이식 후에 건강 상태나 사망률은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사회 경제적인 변화는 어떻습니까?
2003년부터 2016년 동안 7개 국립대병원에서 신장 이식을 받은 공여자 1,369명과 같은 수로 매칭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제 사회경제적 변화를 확인한 결과 공여자의 경우 그 공여 후 사회경제적 상황이 다소 좀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여자들은 그 신장 공여 후 피고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확률이 높았고 그 새롭게 고용될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이러한 고용 불평등은 공여 2년 후부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단기적, 장기적으로 경제적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 이식 후에 사회 경제적인 변화는 있었습니다. 자, 이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는 비용도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공여 전후로 받는 검사 그리고 수술, 입원 비용 역시 이 공여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결과도 있다고요? 서울대학교 병원과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그 신장 공여자 240여 명을 대상으로 그 사회경제적 변화에 이제 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여자 본인 전액 부담, 수혜자가 전액 부담 등을 언급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개인 사보험의 혜택을 받았다고 응답한 공여자는 24.2%로 공여 시 사보험의 보장 영역도 크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신장 이식이 적극 권유가 되는데요. 이게 환자를 살리는 공여자 본인이 이런 비용을 전액 부담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 공여자 증감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사실 신장 이식 공여자의 어떤 안전 관리를 위해서 좀 체계적인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이번 연구와 조사를 진행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최인순 연구위원은 그 생체 신장 공여는 이타적인 마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그 생체 신장 공여자의 장기 생존이 낮아질 수 있고 경제적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여자의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게 신장 질환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여자들의 신체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장 질환자들이 요즘처럼 더운 여름철에 주의할 사항 좀 알아볼까요? 예, 병원에서의 치료를 잘 받는 것 외에도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이제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합병증이 고칼륨 혈증입니다. 칼륨은 여름철 그 계절 과일과 야채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콩팥 기능이 정상이면 과일을 많이 먹어서 칼륨 섭취가 늘어나도 콩팥에서 과량의 이제 칼륨을 이제 소변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콩팥 기능이 떨어진 만성 콩팥병 환자라면 문제가 다른데요.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그 고칼륨 혈증이 치명적인 부정맥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칼륨이 특히 많이 함유된 과일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칼륨이 많이 함유된 과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칼륨이 특히 많이 함유된 과일은 바나나, 참외, 키위, 오렌지 등이고 칼륨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과일은 사과, 체리, 포도, 파인애플, 딸기, 수박 등이 있습니다. 그 칼륨이 많은 과일은 가능하면 피해야 하지만 칼륨이 적게 들어있는 과일은 만성 콩팥병 환자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쪽에서 한 3쪽 정도는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밖에 신장 질환자들이 꼭 알아야 할 여름철 주의사항 어떤 게 더 있습니까? 무더운 여름철에는 땀을 좀 많이 흘리게 되는데 콩팥 기능이 정상인 사람에서는 물을 많이 마시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만성 콩팥병 환자는 콩팥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그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그 저나트륨 혈증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린 후에 이온 음료를 마시기도 하는데 그 대부분의 이온 음료에는 나트륨과 함께 많은 양의 칼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이제 여름철에 식중독에 걸려서 이제 좀 설사와 구토가 심하게 생기면 수분과 전해질 조절 능력이 좀 떨어지는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보다 훨씬 심한 고생을 하게 되고요. 탈수로 그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름철에는 생선회와 같이 좀 조리하지 않은 음식은 가능하면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켜주신다면 신장 질환자라고 해서 이 여름을 즐기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기에 발견해서 잘 치료받고 잘 관리만 하면 일반인과 다름없이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요거 한 번은 괜찮겠지 생각지 마시고 내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지킬 건 지켜주시면 좋겠네요. 자, 메디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